이분이 지금 18년을 근무하셨는데 월 급여가 542만 4천 원입니다. 연봉으로 6,500만 원입니다. 시의원 급여보다도 월 한 1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원인이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직은 잘 알다시피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거나 특별한 또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그런 업종입니다. 로또 인사고요. 그다음에 로또 자리입니다. 저거는 신의 직장입니다. 네, 대학도 안 나온 환경미화원의 연봉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거 로또 아니냐? 부산시 의회 회의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또 어떠신지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참여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최영욱 부산 동구청장, 서은숙 부산 진구청장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 해당 시의원이 노동조합 찾아가서 사과하면서 일단 일단락된 걸로, 그분도 아마 마음고생 좀 하셨던 것 같고요. 예, 파장이 컸던 사안인데, 우선 그 팩트 체크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청소 노동자, 흔히들 이제 우리가 환경미화원이라고 부르죠. 네. 이분 월급 진짜 540만 원 된다는 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제가 먼저 이제 용어 정리부터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네. 환경미화원은 구청에 소속된 공무직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주로 거리 청소를 더 맡아 하시죠. 이분들도 그러면 정식 공무원들이시네요? 그렇죠. 정년이 보장된 연금도 나오는. 그럼요. 연금도 네. 나오는 정식 공무원이시고요. 네네. 그다음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이나 네. 또 업소에 네.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위탁한 민간업체에 소속된 네. 환경미화원 분들이십니다. 네. 예, 이제 이분들은 다르시죠. 근데 앞서 시의원께서 말씀하신 네. 분은 구청에 소속된 공무직 네. 분들을 말씀하신 거고요. 공무원직 환경미화원들이 그렇죠. 그 정도 연봉을 받는다는. 네, 그렇게 이제 네. 뭐 세전으로 따져보면 네. 그 정도 받으시는 걸로 볼 수 평균 있습니다. 그 정도 받을 수도 있다. 네, 예. 그럼 부산인구 같은 경우에는 네. 평균 440만 원 정도 그 받으시거든요. 정도 되는가요? 네, 네. 실제로 그럼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네요. 저는 이제 반은 맞고 네. 반은 틀렸다고 그 생각합니다. 반과 반이 그 뭐가 이게 차이가 있는가요? 네, 그래서 그 540만 원 근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540만 원 정도 받으려면 네. 최소한 33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네. 각종 이제 시간의 수당 네. 이런 걸 다 보태어야 아하. 5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네. 25년 차 네. 그 우리 공무직 공무원 이제 기본급을 받는데 네. 한 370여만 원 됩니다. 음. 거기에 이제 가족 수당이라든지 네. 시간의 수당, 휴일 근무 수당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걸 합치니까 덧붙여져서? 한 490만 원 정도 되는 예. 겁니다. 그러면 네. 용역업체 소속 그 외주 그런 환경미화원이겠네요.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는 그러면 급여 초의 차이가 나는가요? 급여 차이가? 첫 시작은 같습니다. 네. 그 한 170은 모자라는 네네. 270만 원에 딱 170은 모자라는 돈을 받아서 스타트는 같이 비슷하게 받으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직 그 우리 경우에는 네. 그 한 해에 네. 그 호봉차가 적게는 2만 천 원에서 네. 많게는 7만 8천 원이 올라갑니다. 근데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1년에 5천 원밖에 안 올라가기 그걸로 딱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그것도 25년 차랑 네.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하니까 이 공무직의 경우 370만 원 아까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는 282만 원, 9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시간에 네. 기본급이 연동되는 시간에 휴일 근무 시당 이래 따지면 차이가 더 나는 거죠.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세월이 지날수록 차이가 날 수밖에 그럴 없고, 수밖에 없는 또 이분들은 정년도 보장되지 않고. 맞습니다. 그렇네요. 예. 아니, 그러면 서청장님, 이분들은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정년도 같이 보장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정년도 보장되고 60, 수당도 다 받으시고 60세까지 네, 관리도 할 수 정년이 있으신 다 거고요. 보장되시는 예. 거죠. 아니, 그럼 뭐, 이거 구급 공무원 시험을 저희들이 네. 고시라고 칭하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렇죠. 요즘 청년 취업이 어렵다 보니 난리죠.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이게 인기 직종입니다. 네.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시고 들어오시는데 네. 올해 이제 부산진구청에서 5명을 뽑았어요. 네. 뽑았는데 경쟁률이 123명이 응시해서 네. 26.1대 1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시의원께서는 네. 대학도 졸업 안 하신이라고 네. 하셨는데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응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아주 이 여러 가지 절차를 네. 거쳐서 됩니다. 참. 예. 이 말씀 듣고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그 새로운 인기 직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진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체력장을 방불케 한다는 그 환경미화원 채용 현장을 저희들이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체력 시험 현장이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동장에 모여갖고 좀 아이고 막 이 전문적 힘까지 다 짜내서 지금 뛰고 있는데 이게 아마 결혼이 생길 때마다 예 구청 단위로 저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예. 네. 환경미화원만 준비한다는 뭐 공시적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예 지금 뭐 맞습니다. 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 뭐 이 각 구청마다 조금씩 아마 기준이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부산 저 동래구청 기준이 모양인데 윗몸 일으키기, 모래포대 20kg 그렇죠. 들고 네. 달리기, 또 오래 들고 30kg면 좀 만만한 무게가 아닌데. 체력 시험이 어렵죠. 예.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특별히 운동도 하고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기 소방공무원 뽑는 시험인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09년 이후에 이제 선발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저도 이래 생소하네요. 그렇죠. 요즘 특히 저 모래포대 들고 달리기 네. 이런 거는 정말 그 소방직 공무원 뽑는 거랑 거의 그렇네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결국 아침 일찍부터 네.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네. 또 도로 가로 청소 이런 게 어떨 땐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고. 그렇죠. 아, 그다음에 네. 이제 비 많이 오기 전에 아이고 저기 모든 예. 말씀하신 저 모래포대 들기 나왔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저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 저기 그 환경미화원분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체력적인 부분이 일단 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헬스는 보통 다 하시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 치는 종목에 대해서 다들 공부를 많이 하시죠. 저는 6개월 좀 넘게 준비하고. 참 저렇게 진지하게 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들도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네. 이게 저기 뭐라고 그럽니까? 자부심도 상당하시겠습니다. 아, 그렇죠. 저분들이 다 공개 채용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높고, 그리고 요즘은 다 노조를 통해서 자기들의 권리나 네. 복리에 대한 요구들을 잘하고 계시는 그러고 네. 있습니다. 네. 저희 시사만사팀이 환경미화원들이 어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지 그 현장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금을 막 넘긴 토요일 새벽 5시 30분. 술 취한 청춘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곳은 부산 서면 젊음의 거리. 밤인지 아침인지 시계를 보지 않고는 실감할 수 없는 별천지가 펼쳐져 있는데요. 먹다 버린 일회용 음료수병과 음식물 찌꺼기, 명함 광고물, 누군가의 구토물, 업체에서 내놓은 대형 쓰레기 봉투까지. 거리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조금 지저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다 보니까 더럽혀지는 것 같아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과 차량이 뒤섞인 복잡하고 위험한 거리. 부산 진구청 공무직 환경미화원 2사람이 아침 작업에 나섰습니다. 박지환 씨는 젊음의 거리 2구역을 담당합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5시 10분부터 이제 여기서 일과가 시작되고요. 여기서 이제 아침에 일을 끝내놓고 다시 와가지고 나머지 또 일을 마무리하고 5시까지 근무를 하다가 이제 또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김종준 씨는 공무직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고 처우도 만족스럽습니다. 시민분들 의식이 조금만 고쳐지시면은 다 이제 조금씩 편할 텐데 그게 힘든 거죠. 이게 저기 정말 고생하시고 그런데 이게 외주 환경미화원과 직접 고용된 환경미화원의 이런 연봉 차이라든지 처우 차이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저기 일선에 계신 청장님들도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나가야겠다 이런 고민들도 하시겠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많죠. 네. 차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 이상 네.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후생복지 부분에서도 네. 상당히 차이가 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16개 구군이 네. 똑같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 쓰레기 수거 비용에 대해서 네. 원가 부분은 전문 이 용역에 용역을 맡겨서 맡겨서 산정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우리가 네. 직접 노무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직접 노무비를 가능하면 네. 좀 인상폭을 좀 늘려서 네. 하는 부분 그런 건 물론 이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네, 쉽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후생복지 부분은 네. 그 위탁 관리하는 대행업체에게 우리가 노무 관리를 좀 강화한다든지 구청 차원에서 요구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 네. 예. 이게 뭐 저기 구청에서 다 직접 고용하면 좋겠지만 네. 구청 예산이 아까 한계 말씀하신 부분도- 것처럼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도 있고요. 네. 이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아까 동구청장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또 조금씩 수정해 가야 되겠지만 네. 저는 그것과 함께 우리 사회가 육체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구청 소속의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높은 것이 아니라 네.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낮은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네. 청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네. 임금이 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회적인 시각의 개선도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들은 구청이 지급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일부를 빼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환경미화원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나섰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 김해시로부터 받은 청소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사실 저희들이 이제 한 동에 네. 이 우리 환경미화원을 직영해서 네. 외주로 바꿨을 때 한 2억 정도 우리가 새로 이렇게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외주 영역을 하면 그 정도 구청 예산을 절감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12개 동이니까 네. 최소 20억을 네.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지방 재정 분권이 된다면 네. 또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건 직영으로 네. 다시 전환해야 된다. 그것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청 단위에서 관리 감독을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청소 차량이 저희가 79대인데 이것을 청소 가져다가- 차량이 이제 외주업체의 청소 차량이 79대인가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만약에 직영하게 됐을 때 네. 놔둘 수 있는 부지도 없습니다. 아이고 그 큰 차인데 그걸 놔두기가 그렇죠. 그래서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요. 네. 사실은 그 장비를 갖춘 업체만이 가능하잖아요. 아 그런 업체가 많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위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네. 불확실한 상황에서 네. 그 장비를 갖춰서 이렇게 이 위탁을 신청하는 업체가 네. 과연 있을까 하는 것도 선택의 여지가 또 현실적인 많지 어려움입니다. 않다는 때 그렇죠. 구청 차원에서 이게 한계도 있겠습니다. 독점 아닌 독점이 형성돼 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그참 네. 또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이게 우리나라 민주노총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산업 재율에 비해서 직영미화원의 재율이 한 10배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네. 또 민간 위탁 미화원의 재율은 그보다 또 훨씬 높은 24배에 이른다고 하는 또 예, 자료도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위험의 외주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민간 업체에 네. 그 일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다 쓰레기가 나와야 되니까 쓰레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야간에 작업을 하시죠. 주로 밤에 다니신다고 그렇죠. 그러니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네. 또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사실은 안전 기준을 제대로 잘 못 지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소 차량 같은 경우에도 안전바 그 규정을 잘 안 지킨다든가 네네. 아니면 여러 가지 작업상에서의 안전 규칙들을 못 지키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더 잘 지켜주도록 저희가 네. 계속해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권고하고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많이 다치시는 줄은 또 몰랐네요. 예, 예. 환경미화원 분들로부터 저희들이 깨끗한 물 선물 받는다면 우리가 또 그에 합당한 또 안전과 합당한 또 대가라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토로해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산시의 출생아 수는 2000년도에는 약 4만 명을 유지하다가 2018년도에는 2만 2천여 명이 감소한 1만 9천여 명이 되었죠. 네. 무려 절반가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2만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1만 5천여 명의 붕괴가 코앞에 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지금 뭐 이 기하급수적으로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치고 있다는 이거 문제는 뭐 우리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한데 특히 부산의 대표적인 구도시민 부산 동구는 이거 심각하시죠? 어떻습니까? 심각한 정도를 넘어섰죠.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럼. 이제 도시가 소멸하느냐 하는 그런 위기의 네. 이제 이 경종이 울리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부산의 그 학교의 출산율이 0.97입니다. 네. 근데 저희는 0.79입니다. 지금 동구 인구가 어느 정도? 우리가 8만 7천 명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우리가 25만 명에서 아이고. 예. 그냥 이 3분의 1 3분의 1로 좀 예, 줄어들었죠. 1970년대만 하더라도 네. 학생 수가 6천 명, 7천 명이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동일 초등학교하고 군대로 이미 치면 연대급 규모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이 통합되었는데도 네. 동일 중앙 지금 통합해서 학생 수가 네. 한 800명 가량 됩니다. 그다음에 수중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과거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그죠? 네네. 네. 거기도 지금 학생 수가 400명 조금 넘는 통폐합되고 폐교되니까 등하교가 네. 시간이 길어지니까 또 다른 교육 여건 좋은 데로 네. 가게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현실적으로 교육하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그렇습니다. 것이 우선이다. 예, 예. 그런 부분이네요. 예. 부산 진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은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이들 돌보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 돌봄이라는 것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학교에서 돌아와서 네. 일하는 엄마가 집에 오는 동안에 3시부터 7시 반까지 그 몇 시간 동안의 갭. 돌봐줄 수 있는 네. 그 갭을 어머니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부산 친구가 좀 책임지고 아이들을 돌보자라고 해서 부산 친구형 돌봄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를 맡기면 그렇죠. 그게- 그 동안에 선생님이 아이를 맡아서 네. 간식도 주고 숙제도 봐주시고 그리고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네. 봐주는 그 육아 공백의 시간을 네. 메꿔주는 돌봄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아이를 키워보신 엄마 같은 구청장님. 사실은 그 시간이 네.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네. 너무 힘들어요. 동구 같은 경우는 산복도로도 많고 이게 그렇습니다. 고지대도 많고 이래서 아이 학교 보내고 데리고 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한 고민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동구 같은 경우 중앙로 쪽에서 보면 네. 저 철도 쪽으로 네.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쪽에서 학교를 등교를 하려면 큰 중앙대로를 건너가지고 이면도로를 건너가지고 또 좁은 골목길을 건너야 되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학교를 보내다가 네. 지나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되어서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네. 내가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 네. 그 등하교 전용 스쿨버스를 운행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아이 뭐 셋째 낳으면 100만 원 주고 네. 넷째 낳으면 뭐 300만 원 주고 그렇죠. 막 지금 이런 정책들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금성 지원 네. 정책이 많죠. 현장에 계신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큰 도움이 아니 뭐 도움이 안 되진 않겠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지자체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지금 네. 현금 지원 정책을 앞다투어서 네.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같이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네. 옆에 구에서 안 하는데 우리 구에서 안 하면 아.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저는 이런 문제들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네. 사실은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우리 국가가 함께 키워준다라는 네. 인식을 만들어주는 전반적인 보육에 대한 정책적 예산들이 좀 들어가야지 현금성 예산 지원은 네. 일회적이고, 네. 이게 또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고 반복되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네. 효율적으로 이제 정책적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에 8남매를 키우는 부부가 네. 계신데 아. 가장 힘들어하는 게 주택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아이를 많이 놓으라고 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앞서 이제 우리 구청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네. 현재 아이가 많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진구에 그러면 자녀가 8명인 네, 가구가 다자녀 있고, 8명의 아이가 네. 있는 집에 한 분 있으세요. 한 5명 이상 되는 자녀를 둔 가구는 부산에 부산에 228 가구가 있습니다. 5자녀 이상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네, 많지 이분들 않습니다. 한번 날 잡아서 같이 하는 것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좋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뭐 우리가 애국자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아이 낳아서 그리고 아이 키워서 행복하고 또 자랑스러운 분위기 조성하는 게 또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뭐 저기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출산 문제까지 이거는 미시적이기도 하고 거시적이기도 한 그런 이야기들 나눠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미시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갔으면 싶은데 소확행이라고 하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아마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 우리 청자님들 소확행 구정 수행하시면서 느꼈던 소확행 하나씩 이야기 하시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해야 됩니다. 다음에 오시면 또 두 번째 이야기 하시고 오늘은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작년에 굉장히 무더웠지 않습니까? 뭐 유례없는 폭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청 광장이 너무 이제 비어져 있는데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들었습니다. 구청 마당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화면이 나오네요. 네네. 저게 풀장이 아니라 구청 마당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게 굉장히 폭발적인 좀 반응을 이제 보였는데 문제는 아이들도 행복해하지만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굉장히 행복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전국의 이제 강력시의 도시 중에 가장 출산율이 높고 출산율이 낮고 출산율이 낮고 그리고 이제 이 고령화 정도가 우리가 65세 이상이 24.9%입니다. 그렇죠. 동구는 특히 또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저런 그 물놀이장을 만들어 주니까 아이들 웃음소리와 어르신 웃음소리가 함께하는 하루 종일 저기 풀장에서 애들 웃고 떠드는 소리 저 구청 집무실에서 들으면 흐뭇하셨겠어요. 직원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내려다 보면 바로 보이는 자리거든요. 저도 지난 여름 내내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디어 내신 직원 저기 보상하셔야겠습니다. 저한테 보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직접 하신 거니까 이런 셀프 보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산 진구는 서청장님 뭐 어떤 기억이 있으셨습니까? 뭐 이제 우리 동구청장님께서 여름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겨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겨울에 이제 버스 정류소에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발을 동동 굴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특히 또 바람이 많이 불면 어르신들은 더 하시죠. 그래서 버스 정류소에 저희가 이제 발열 의자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따뜻하게 해서 앉으면 엉덩이가 따뜻한 거죠. 저 화면이네요. 보이시죠? 조기에 앉아 계시면 아주 따뜻한 거예요. 다리도 안 아프고. 저 안에 히터가 들어가 있네요. 네, 히터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저걸 작년에 이제 설치를 해서 올해는 저걸 더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게 조절이 가능하네요. 그런 의자로 설치를 하고요. 하고요. 근데 제가 정말 재밌었던 게 저 의자에 앉으셨던 어른들이 너무 따뜻하고 좋으니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시면 의자를 막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우리 아들보다 낫다. 너무 좋다고 의자를 어루만지시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흐뭇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구청장은 결국은 주민들이 추우면 따뜻하게, 따뜻하면 더우면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뭘까? 뭘 들고 나오셔서 오늘 이야기를 하실까 궁금했었는데 구정 수행하는 보람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도 말씀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초대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